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서 준비한 특별 대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KCTV 제주방송, 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가 함께 하고요. 후보별로 주요 공약 그리고 시급한 제주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후보마다 드리는 공통 질문은 이제 제가 하고 후보별 맞춤형 질문은 기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 후보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 정치 판을 바꾸려고 나온 제주시 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 고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로서 표현을 하자면은 제주가 많이 아픕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서 젊은이들은 집을 구하려고 구할 수 없는 상황, 농민들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어려운 상황.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주도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전국 최고. 그다음 제2공항 난개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3 특별법 개정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버려져 버렸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제주. 저는 암담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화가 났습니다. 이 이유들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고 그래서 내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거 판을 바꿔서 새로운 제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픈 제주를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메스를 대야 될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게 코로나19 긴급 지원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 약 이게 아니고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제주를 살리고 나서 그 다음 약을 투여하고 먹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형 지역화폐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주의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체질 개선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데 이미 인천, 그다음 부산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 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상인회에서 발행을 하고 제주도가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유통이나 이런 것도 시장이라든지 몇몇 상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도민들의 이용도 불편하고 만일 지역화폐를 모바일이라든지 카드를 통해서 또는 그 이용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미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상인들은 더 많이 팔게 돼서 10%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10% 이상 이득을 보기 때문에 10% 이상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대 효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대략 18세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850만 명 정도의 어린이 청소년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 4천억 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60조 이상이고 누적 흑자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민간 어린이 보험이 한 1년에 5조 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걸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정도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고 후보와 상호 토론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논란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그 제주특별법을 제주 생태 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태 평화도시 개념에 경제를 어떻게 담아내실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는 토론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는 정의당 공약이 그린 뉴딜 정책, 즉 녹색 경제라는 겁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거리를 창출하면서 제주의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 전기 자동차,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IT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탄소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세계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특히 청정 제주가 아마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자연을 파괴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다시 이 파괴된 자연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나 후손들은 관광 산업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쓸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념, 즉 지역에 있는 어르신, 그다음 장애인, 취약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건과 복지 그리고 건축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지역에서 살게끔 만드는데 투자를 하면 건강을 찾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환경, 인권, 생태를 지키면서도 산업으로 그리고 일자리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후보께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예를 들어 제2공항이나 영리병원 또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명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그 정책이나 주장이 잘못된,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 대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에 필요한 그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았고 분명한가는 발전적인 대안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제2공항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건지 이제 뭐 대안도 여러 가지 당 입장에서도 또 후보님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절충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2공항 문제는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입니다.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갑론을박하거나 찬성이다 반대다 뭐 공론화냐 사실 이거 이전에 이 문제 자체가 제기돼서는 안 될 문제였는데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럼 지금 이미 그 추진하려는 세력과 정부와 국토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상황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죠.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그 노력도 하고 있고 아마 공론화 과정도 거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2공항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걸 설득해 나가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상상하지 못해 봤는데 절대 찬성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힘을 보태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 진실 규명의 절차는 어느 정도 됐지만은 사실 한 단계, 한 걸음만 디뎠을 뿐이거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진상 규명이 이렇게 보고되긴 했는데 더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배보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4.3에 대한 제대로 된 이름이 지어져야 됩니다. 흔히 정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4.3이란 말을 쓰지 그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이 4.3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전국민적 차원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나 그 공간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4.3이 완전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나갔을까?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의료 전문가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 사태가 갈 거라고 보고 계시고 현재 보건당국의 대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 확진 환자가 거의 없다 싶을 때 이미 종료가 선언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추측한 데는 여름까지는 이 사태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아마 겨울에 또 감기가 유행할 때 코로나 문제가 다시 생겨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거기서 많이 힘들어지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감염병, 특히 재난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재난 매뉴얼이 있었겠지만은 충분한 매뉴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대책할 때 그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꾸리지 못한 것이 좀 보였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런 걸 요구했었어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는 그 내용만 계속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직접 요원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컨트롤 타워는 아니지만 컨트롤 타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못했고,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 장기적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 대비야 어린이집 문 닫았을 때 부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에서 반값을 했지만은 저희 정의당이나 제가 주장했던 것이 전에 무상 배부했으면은 이렇게 사재기 논란이라든지 그걸 사려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장기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골목 상권, 농민들, 많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투여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매뉴얼까지는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죠. 예. 이어서 맞춤형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주 4.3과 관련해 말씀하셨었는데요. 72주기 제주 4.3 추념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책임 공방도 있었는데요. 정의당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지적은 누가 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지적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흔히 뭐 미래통합당이 딴지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이 책임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딴지 거는 건 맞는데, 이걸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 기재부에서는 빨리 통과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보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통과를 못했고, 정치력이 부재였고,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상임위도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과정이. 근데 이해찬 대표에게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했고 당대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가져가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200여 건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의 대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데, 누가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노력을 했단 말입니까? 앞에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무책임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둘 다의 문제이고, 정의당은 그 법안에 6명 국회의원이 사인을 했고, 저 나름 저도 국회 유족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고, 당대표 면담 같이 했고 했습니다. 정의당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엔 인정할 수 없다.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차 산업 활성화 해법 뭐가 있을까요? 1차 산업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근간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광과 더불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제주 산업의 주춧돌이 기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단 관점과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을 그냥 방치하거나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흔히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포냐라, 즉 농업이란 것은 천의 가장 기본 근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자본의 논리라든지 돈의 논리로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 경쟁력 또는 어떤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농업인 기본소득을 월마다 30만 원 이상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장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에 대해서 올라갈 때는, 육지로 올라갈 때는 가격이 비싸져서 경쟁력을 잃고, 내려올 때는 또 단가가 비싸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 산물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필요한데, 선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제주도에 대해서 그걸 법을 바꾸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떤 혜택이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드리는데 예.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했지만 과연 특별자치도가 맞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도입해야 될 제도 개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은 도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제주 국제자유도 정책을 좀 전면 폐기하고 생태평화 인권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왕적 도지사를 만든 것을 좀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자치가 살아있는 제주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목이 좀 타시죠? 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도민 여러분, 현실 정치는 처음이지만은 저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4월 15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각성해서 제주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의당에서는 힘들게 얻은 제주도를 전략지구로 생각해서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판이 바뀝니다. 저 정의당 고병수 후보 열심히 할 것이고,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상빈 기자도 감사합니다. 총선 특별 대담. 예,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이 방송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